우리 국민들께서 2002년 12월 19일 날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냈고 그 다음 2003년 1월에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 2003년 1월 27일이었죠. 상당히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재검표 현장에서 노무현 씨 표에서만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투표용지에 인장을 찍는데 그게 사람 인자, 시옷자입니다. 그 모양이 똑같은 게 두 장씩 연속적으로 노무현 씨 표에서만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그 시민이 한나라당 맹형규 씨에게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니까 이걸 공론화해야 된다 했지만은 사실 한나라당은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묻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내었고 한나라당 유기준 씨, 나경원 씨 등이 여러 사람들이 변호인으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우습게 진행이 됐죠. 왜냐하면은 대법관 구성원이 문제였습니다. 고현철 씨가 재판장이었는데 고현철 씨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서울시 선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재판장이었다는 것은 절도 혹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재판장이 되는 그런 우스운 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사회에 학연 지연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당시에 주심 판사가 윤재식 씨였습니다.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이었는데 피고중앙선관위의 대리인 이용훈 씨가 또 였죠. 그런데 이용훈 씨와 윤재식 씨가 동향입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 한해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법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주 학연지연이 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 구성이었고 또 오현철 씨라는 재책판사가 또 재판을 맡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선거 소송, 선거 무효, 부정선거하면 아주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만 원짜리로 현금을 300만 원을 찾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딱 세 다발을 줍니다. 한 묶음 100장으로 된 세 다발을 줍니다. 예, 한 다발은 무조건 100장이라는 우리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 한 묶음은 무조건 100장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우리가 만 원짜리로 현금을 찾을 때 세 묶음을 받고 잘 세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묶음 100장인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세계 공통입니다. 뭐냐? 투표용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는 투표용지를 30장 묶음, 광주에서는 20장 묶음, 서울에서는 50장 묶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일정한 묶음이 있죠. 그 일정한 묶음이 100장입니다. 왜?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눈에 촉 들어오죠. 노무현 씨가 당선될 때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면서 이 전자개표기는 100장씩 묶음을 할 수가 있는 기계입니다. 물론 50장 묶음씩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왠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노무현 씨가 당선될 때 투표용지 100장 묶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 몇십 장, 300 몇십 장, 100 몇십 장 지멋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투표용지가 몇 장인지 알 길이 없죠.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이 그 개표 상황표에 든 한 투표구의 개표 결과를 나타내는 개표 상황표라고 있습니다. 그 개표 상황표에 1번 예창 몇 표, 2번 노무현 몇 표 이렇게 된 그 개표 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가 그 숫자가 실제 투표용지하고 비교해서 맞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무더기로 일정한 기준 없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관위원장들이 검열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판결문에 100장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 사기 판결이죠. 법적으로 잘못된 판결이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이 세계적으로 전자개표기의 제어형 컴퓨터와 외부 해성과는 외부 인터넷과는 연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자개표기의 제어형 컴퓨터와 중앙선관위 서버가 데이터 서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해킹이 가능한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전형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만 저지르는 그런 개표 방식입니다. 제어형 컴퓨터와 외부 선은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스탠드 얼론 방식, 그게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그 당시에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 2002년 12월 19일 날 개표 당시에 라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연결하지 않았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2년 12월 19일 날 중앙선관위 선거과장을 했던 조혜주 씨와 KBS 앵커였던 김준석 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준석 씨가 확인을 합니다. 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중앙선관위 서버로 가느냐? 그렇다. 인정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 중앙선관위가 2002년 12월 19일 날 전자개표기의 저형 컴퓨터와 중앙선관위 데이터 서버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 안 됐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 현주소입니다. 모든 메이저 언론과 정당이 이것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드러나면은 그 책임론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메이저 언론, 사법부, 검찰, 정당, 현직 대통령 이명박 씨도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덮어버리죠.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는 지금 통합진보당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언제든 이 전자개표기는 부정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어떤 특정 세력과 코드를 맞춰서 범위를 같이 공유한다면 언제든지 또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과거 같은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정을 결정해서 그래서 국민에게 알리고 단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절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죠. 조금 몸에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개복을 해서 이 암이 굉장히 큰 암입니다. 악성암입니다. 그 지문에서 폐기하고 아주 다시 건강한 조직이 자랄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이 다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옵시다. 우리 미래의 문제고 우리 자손들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도약할 수 있느냐, 한 번도 도약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 부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느냐 하는, 특히 법이 지켜지는 나라가 될 거냐,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나라, 계속 평행선에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 하는 관건이 되는